안녕하세요. 오픈 클라우드 플랫폼 활용 교육 과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클라우드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수집, 저장, 처리하여 인공지능 기반 산업 혁신을 촉발하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이 교육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대한 이론 강의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오픈 클라우드 플랫폼인 K-PaaS에 대한 활용 방법과 실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 여러분이 클라우드와 파스를 더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픈 클라우드 플랫폼 활용 교육 과정의 전체 학습 목표는 다음 4가지입니다. 첫째,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둘째,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주요 요소를 열거하고 각 요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셋째, K-PaaS의 개념과 표준 모델의 특징, 개발 도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넷째,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K-PaaS 컨테이너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오픈 클라우드 플랫폼 활용 교육은 총 5일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일차는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개념과 발전 과정, 그리고 4가지 핵심 요소 중 2가지에 대해 학습합니다. 2일차는 1일차에 이어 나머지 클라우드 네이티브 핵심 요소 2가지에 대해 학습합니다. 3일차는 K-PaaS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배우며 특히 컨테이너 플랫폼의 발전 과정과 아키텍처 등에 대해 학습합니다. 4일차는 컨테이너 플랫폼의 주요 서비스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마지막 5일차는 컨테이너 플랫폼 실습 환경을 구축하여 직접 MSA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과정을 실습하는 것으로 교육이 마무리됩니다. 오픈 클라우드 플랫폼 K-PaaS 활용 교육 1일차 과정. K-PaaS 활용 교육 1일차 학습 목표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클라우드와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구분할 수 있다. 두 번째,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의 개념과 개발 원칙을 설명할 수 있다. 세 번째,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핵심 요소인 컨테이너 기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네 번째,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오케스트레이션 기술과 대표 도구인 쿠버네티스의 주요 자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4가지의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1일차 강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개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이해, 컨테이너 이해,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이해. 이렇게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개요. 제1절 클라우드 네이티브란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념에 대해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재단 CNCF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퍼블릭, 프라이빗,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확장성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다. 컨테이너, 서비스 메시, 마이크로 서비스, 불변의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선언적 API가 전형적인 접근 방식에 해당한다. 회복성이 있고 관리 편의성을 제공하며 가시성을 갖는 느슨하게 결합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견고한 자동화와 함께 사용하면 엔지니어는 최소한의 수고로 영향력이 크고 예측 가능한 변경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클라우드 컴퓨팅 모델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한 접근 방식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클라우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정보 시스템을 구축 및 실행하는 환경을 말합니다. 명사와 형용사 형태로 사용되며 기술,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개발 방법론, 조직, 프로세스 등 다양한 용어와 결합하여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개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은 프라이빗, 퍼블릭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 전체에 지속적인 개발과 자동화된 관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내에서 확장이 가능하고 어떤 클라우드에서도 이식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어서 클라우드와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하는 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프라 자산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알 필요도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는 다르게 현실적으로 클라우드 자원 역시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렇다 보니 IP 주소를 명확히 알아야만 접속과 관리가 가능하다는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클라우드 상에서 제대로 관리하려면 OS의 필수 관리 정보인 커널, 부팅, 네트워크 어드레스부터 인스턴스의 상태 및 연관 특징, 자원 구성, 관계까지 별도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배포 대상 인프라의 위치를 명시해야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이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죠. 그래서 등장하게 된 개념이 바로 클라우드 네이티브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쉽게 말하면 클라우드가 클라우드다울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을 구축, 실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풀어보자면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서로 간의 관계를 추상화된 형태로 접근해 사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주소 기반이 아닌 별도의 자체 엔드포인트를 제공해 통신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기존 인프라에서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전통적 OS 및 네트워크 관계의 종속성이 크기 때문에 클라우드의 이점을 100% 활용하지 못했는데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은 인프라에 종속적이지 않게 되어 물리적인 위치에 상관없이 서비스 이전, 확장 등이 쉬워집니다. 다시 말해 클라우드는 언제든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 동시에 자원으로서 관리해야 하는 대상인 반면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서비스를 구축 실행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2절 클라우드 네이티브 발전 과정. 그렇다면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부터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에는 애플리케이션을 론칭하려면 새로운 서버를 구매해야 했습니다. 즉, 애플리케이션의 기반은 물리 서버였습니다. 2001년에는 서버 시장이 생성되었고 가상 머신이 대중화되었습니다. 물리 머신 하나에 VM 여러 대를 올릴 수 있어 필요한 서버의 수가 줄어들게 되었고 애플리케이션은 VM을 기반으로 운영되었습니다. 2006년에는 아마존 웹 서비스 AWS에서 엘라스틱 컴퓨트 클라우드, 즉 EC2를 출시하여 이아스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시간 단위로 서버 대여가 가능해졌고 기업은 서버를 구입하는 자본 지출을 줄이고 구독료를 납부하는 운영 지출이 증가했습니다. 국내에서는 2009년에 전자정부 프레임워크가 출시되었고 2010년에는 오픈스택이나 클라우드 파운드리 같은 오픈소스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2013년에는 컨테이너 기술이 등장하고 2014년에 CNCF를 중심으로 기존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첩성, 생산성 등 효율화를 위해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등장과 함께 알아두어야 할 것은 CNCF,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재단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컨테이너입니다. 그런데 컨테이너 기술은 컨테이너 엔진부터 레지스트리, 오케스트레이션, 보안, 네트워크, 스토리지, 애플리케이션 관리까지 다양한 기술이 섞여 있어 매우 복잡합니다. 이런 문제를 오픈소스 기술로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된 단체가 바로 CNCF입니다. CNCF는 2015년에 리눅스 파운데이션 산하에 설립되어 클라우드 네이티브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컨테이너와 관련된 다양한 오픈소스 기술을 관리하고 발전을 추진하는 단체입니다. CNCF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생태계 생성을 위해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각 성숙도에 따라 샌드박스, 인큐베이티드,
그래듀에이티드로 구분하고 기준을 관리합니다. 또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 영역별로 전체 구성 요소를 정리한 랜드스케이프를 제공하여 관련 제품 및 기술의 확산을 지원합니다. CNCF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먼저 그래듀에이티드 단계를 받은 쿠버네티스 관련 교육과 자격을 운영하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구성 요소를 개발하는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지원합니다. CNCF는 빠르게 변화하는 클라우드 분야에서 표준화와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CNCF에서 제시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참고 아키텍처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아래 인프라스트럭처 영역은 클라우드 또는 베어메탈 서버 노드입니다. 그리고 그 위 프로비저닝 영역에는 컨테이너 환경을 고려한 데브옵스 배포 도구와 프로비저닝 역할을 하는 호스트 매니지먼트 요소들이 있습니다. 런타임 영역에는 컨테이너 실행 표준, 컨테이너 네트워킹, 스토리지 요소들이 있고 오케스트레이션 앤 매니지먼트 영역에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를 활용한 컨테이너 배포, 관찰 가능성, 서비스 디스커버리, 서비스 관리 요소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리케이션 정의 및 개발 영역에는 컨테이너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메타데이터, 설정, 도구, 컨테이너 이미지 관리 요소 등이 있습니다. CNCF는 아키텍처 각 영역의 전체적인 구성 요소들을 정리한 랜드스케이프를 제공하여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 전체의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은 어떻게 발전하고 있을까요? 넓은 의미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은 파스를 기반으로 컨테이너, 데브옵스, CI/CD 기술을 적용한 클라우드 친화 단계와 여기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까지 포함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단계의 애플리케이션을 모두 포함합니다. 먼저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의 성숙도 단계는 1단계 클라우드 준비 단계, 2단계 클라우드 친화 단계, 3단계 클라우드 네이티브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존 애플리케이션에서 IaaS 환경에 구현하는 클라우드 준비 단계, 파스와 컨테이너를 도입하는 클라우드 친화 단계, 데브옵스 및 CI/CD 도입과 함께 MSA를 적용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단계로 발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기존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준비 단계와 친화 단계의 애플리케이션은 모놀리틱 아키텍처로 설계되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단계의 애플리케이션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기반으로 설계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프라 관점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성숙도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클라우드 준비 단계에서는 기존의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사용하던 애플리케이션을 오픈소스 미들웨어와 DB로 변경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표준화하고 비용의 효율성을 높이게 됩니다. 이 단계는 가상 머신을 사용하는 파스 단계까지 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클라우드 친화 단계는 1단계에서 더 나아가 컨테이너 가상화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토 스케일링과 CI/CD를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은 12 팩터스 개발 방식으로 개발하지만 아직 모놀리틱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단계에서는 본격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의 경량화를 통해 업무의 민첩성을 높이는 단계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을 마이크로 서비스 구조로 전환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홍색 글씨로 표현된 것은 각각의 단계를 구분짓는 중점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3절 클라우드 네이티브 특징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특징은 핵심 요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이크로 서비스는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서비스들을 독립적인 작은 단위로 분해하여 구축하고 각 구성 요소들을 네트워크로 통신하는 아키텍처로 서비스 안정성과 확장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스템을 가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할 수 있는 컴퓨팅 작업을 패키징하여 가상화하는 컨테이너를 통해 IT 이식성과 유연성을 확보합니다. 세 번째,
애플리케이션 개발 운영 간의 협업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DevOps를 통하여 애플리케이션의 개발과 개선 속도를 증가시킵니다. 네 번째, 개발자가 작업한 코드를 자동으로 테스트하고 통과 시 코드를 통합하여 저장하는 지속적인 통합과 작업한 코드 및 변경 사항들은 테스트를 거쳐 레포지토리에 업로드되고 릴리즈까지 자동화하는 지속적인 배포를 통해 개발 및 운영 간 업무 속도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이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의 특징을 전통적인 애플리케이션과 비교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통적인 애플리케이션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측면이 핵심입니다. 반면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은 고객과 시장의 니즈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민첩성이 핵심입니다. 전통적인 애플리케이션은 폭포 수용 개발 방식을 활용하여 한 번 다음 단계로 진행하면 수정이 어렵고 팀 구성도 역할이 나누어져 있어 서로 협업이 어렵습니다. 반면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은 애자일 개발 방식을 채용하며 데브옵스 방식으로 팀을 구성하여 개발 운영 간 협업이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배포 주기도 짧고 지속적인 배포가 가능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에서 전통적 애플리케이션은 서비스가 강하게 결합되어 있고 모노리스를 기반으로 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은 느슨한 결합, 마이크로 서비스와 API 기반 통신이 주된 특징입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측면에서 전통적인 방식은 물리 서버를 중심으로 온프레미스 환경을 기준으로 설계되었고 OS 종속성이 있습니다. 수직 확장만 가능하고 최대 용량으로 사전 프로비저닝 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은 컨테이너를 중심으로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환경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OS 종속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평 확장이 가능하며 수요에 따라 용량이 자동으로 조정되어 가용성이 높습니다. 두 아키텍처의 차이를 예시를 통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특정 업무의 트래픽이 증가되었다고 할 때 전통적인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는 전체 서버 단위로 증설됩니다. 반면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는 트래픽이 증가한 서비스의 컨테이너만 확장되어 매우 유연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가볍고 손쉬운 배포 방식을 기반으로 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을 도입한 아마존의 사례를 살펴보면 수천 개의 자율적인 데브옵스 팀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설계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다양한 개발 환경에서 배포합니다. 이를 연간 배포 횟수로 측정하면 약 연간 1억 9천만 회에 달합니다. 이를 환산하면 시간당 21,689회, 1초당 6번씩 배포를 하는 셈입니다. 살펴본 것처럼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을 사용하면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유연하고 민첩하게 대응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고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민첩성, 가용성, 확장성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으로 1장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개요를 마칩니다. 다음 2장에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의 장단점과 참조 모델 및 개발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